네, 글로벌 위기. 위기란 단어를 꺼낸 지 4년 이상 지났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심해지면서 세컨더리 M&A 시장이 부각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시장은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일본의 위상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세컨더리 M&A 시장, 그냥 M&A가 아니고 앞에 세컨더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네, 요즘 많이 등장하죠. 네. 어제 우리 다시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의외로 엔화 부채를 많이 갖고 있고 네. 또 그동안 원화환율이 많이 오름에 따라서 엔화 부채에 따른 그 부담을 굉장히 지금 최근에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엔화 자금을 조달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오늘도 이 내용을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상 어떤 식으로 그 부채 부담을 이렇게 줄일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세컨더리 M&A 시장은 보통 올해 들어서 가장 아마 세계 글로벌 증시의 10대 그 용어를 찾은다면 네. 올해 M&A가 아마 한 3번째에는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급증했는데요. 이 보통 M&A 시장은 이 프라이머리 M&A 시장과 세컨더리 M&A 시장으로 이렇게 구별됩니다. 이 프라이머리 M&A 시장은 보통 정상적인 기업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컨더리 M&A 시장은 부실 기업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거래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의 화두를 꼽는다면 M&A 시장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M&A의 구체적인 방향을 본다면 역시 세컨더리 M&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결과적으로는 올 하반기 들어서 세컨더리 M&A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에서 꾸준히 부실화가 깨끗해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위기가 지속되면서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이 기업들을 M&A 하는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컨더리 M&A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세컨더리 M&A 시장의 동향은 어떤가요? 올 하반기 들어서 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에 따라서 위기가 제때 극복되지 못함에 따라서 아마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세컨더리 M&A 시장에 들어간 이렇게 거래되는 물량이 지금 10조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생이든 기업인이든 일반 개인 투자가들을 강의 형태로 만나보면 최근에 보면 이 경제에서 보면은 이 경제 숫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실 워낙 우리나라 사회에 그동안 자산 인프레가 많다 보니까 이 10조엔 10조 달러, 10조 원 이게 규모가 좀 많다 하더라도 네.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큰 규모다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려 10조 달러입니다.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은 트렌드 변화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왜냐하면 이 기업들의 활동이 결국 세계 경영 트렌드, 경제 트렌드를 만들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누가 주도하느냐. 이렇게 보면 기업 단위를 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일수록 주도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자 트렌드이자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M&A 할 때는 과거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느냐,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자는 적대적 M&A, 후자는 우호적 M&A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거 구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적대적 네. M&A, 경영권을 방어를 목적으로, 경영권을 탈취를 목적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적대적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세컨더리 M&A 시장의 동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도 선도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원했던 기업들, 부실했던 기업들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아주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다른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특별한 배경도 이 시대적인 타이밍과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네. 해주셨습니다. 사실 위기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나서 위기가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도 양극화 문제가
지금 대선을 향해서 가는 세 후보가 가장 이슈로 던지는 것이 양극화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중하계층을 지향하다 보니까 모두가 정책이 동일한 사항, 정책 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비단 이 같은 현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양극화의 가장 핵심은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기업은 양극화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대면할까 했을 때는 사실상 그 캐시플로우 상황 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지금 그 현금을 아주 쓸 데가 없을 정도로 막대하게 쌓는 상태고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대비하다 보니까 사실 선도 기업들은 현금 보유를 최대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발 기업들은 지금 그 돈이 없어서 자금 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위기 발생 3년차, 4년차 되는 후발 기업들의 그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결국은 후발 기업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면 세컨더리 M&A 시장에 사실 이 기업의 매물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그 매물을 던지는 사람 많고 현금을 보유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도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컨더리 M&A 시장을 최근에 좀 살펴보면 거래가 성사되고 주도하는 쪽이 대부분 일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활발한 M&A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시각 때문인가요? 이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네. 일본 경제 안 좋다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M&A 시장을, 세컨더리 M&A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 보면 대체로 보면 일본이 가장 주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상당 부분 위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신흥국에 속하는 중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경제 위상이 그만큼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그 급부상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컬한 것은 독일과 중국이 세컨더리 M&A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일본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푼다. 일본도 얼만큼 돈을 많이 풀었습니까? 우리가 양적 완화 정책하면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유럽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이 덮어간 측면이 있습니다는 일본 돈 많이 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만큼 돈이 많이 풀었냐 하면 2월 달에 10조엔, 4월 달에 5조엔, 9월 달에 10조엔, 그 다음에 이번에 확정됐습니다는 다시 11조엔, 연내 이내에 다시 20조엔 정도 푼다. 이렇게 많이 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이렇게 많이 푸는 상태에서 일본이 그 엔화가 강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세컨더리 M&A 시장에 나오는 자산 가격은 그 가치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상태에서 매물이 나오고 또 이것을 다시 엔화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화 베이스로 하면 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매입가가. 네. 이런 상태에서 일본의 그 은행들이 사실 대규모로 자금을 방출하는 상태에서 자금 많지 엔화 베이스 차원에서 사실상 그 매입 가격 떨어지지 그리고 세컨더리 M&A 시장에서는 부실 기업들이 정상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지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 세컨더리 M&A 시장에 일본이 경제 여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좀 요약을 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본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컨더리 M&A 시장에 일본계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산 매입 정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일본의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경제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난번에 한번 일본에서 듀얼 도너츠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기업들이 빠지고 해서 일본 내에서는 도너츠의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는 사실 자금의 공동화, 산업 공동화에서 산업의 공동화 문제는 상당히 일본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우려스럽다 하더라도 자금의 공동이면은 대차저조표에서 한쪽은 자금이 나가면 자산이 매입 증가하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부채, 그래서 자산 부채가 가서 대차저조표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일본 내부에서 일본 내 자금이 이탈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는 다른 측면에서는 세컨더리 M&A 시장 일본 기업들이 막대하게 위기는 기회다 해서
이렇게 부실 기업들을 정리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의외로 한국에 상당히 복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다시 일본의 자산 매입 정책으로 해서 엔화가 좀 다소 약세가 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런 과정에서 수출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위기일 때 일본의 기업들이 또 일본의 금융사들이 자산을 많이 깔아놓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 효과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에는 그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토를 잡으면 일본이 다시 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한국 기업을 치고 갈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일본 기업들이 경제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자금을 이용해서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부실 기업의 인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측면은 한국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질 만합니다. 내년에 핵심 사업에 M&A를 추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10월달, 11월달은 보통 내년도의 경영항을 토대로 해서 아마 대기업들이 먼저 경영을 짜고 대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짜면 11월, 12월 초에 중소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짜는데요. 전체를 보면 위기상 시체에서 보수적 경영이다. 하지만 선도 기업들은 역시 후발 기업보다 나름대로의 강점을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경영계획들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좀 이렇게 많이 좀 제가 자문을 하는데요. 그 경영계획 내역을 지르다 보면 핵심적인 사항은 내년도에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좋은 기업들 나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수해서 우리 대기업들도 이렇게 다시 한번 테이크업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저의 기회를 잡겠다 해서 내년도에 그 경영계획에서는 한국 기업들도 약간 좀 뒤늦었긴 했지만 사실 다시 한번 도약을 위해서 위기 속의 도약을 위해서 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인수하는데 이렇게 역점을 두는 것 이런 것을 아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뒤늦긴 하지만 내년도 경영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선도 기업일수록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렇게 기업 인수에 접근 가서는 것은 세계적 트렌드를 볼 때는 아주 반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처럼 이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면 증시 입장이나 글로벌 경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부실 기업들이 계속 청산되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좀 판단을 내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오늘도 이제 태풍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 지역에 이렇게 가족들이 살기 때문에 샌디 영화는 외신을 통해서 전하는 것보다는 전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집사람한테 봤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태풍 샌디가 허리케인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준다 합니다는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 사실 의외로 증시가 좀 버티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그런 쪽의 얘기들 많이 합니다. 결국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미국이 과거의 슬러지 부분 이런 부분은 많이 정지가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만큼 금융이라든가 증시 시스템이 클린화됐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부실 기업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클린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전투 속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완충 역할을 해서 이러한 그 샌드에도 불구하고 주목됐던 이러한 개장 첫날에 주가가 오히려 버티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경제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됩니다. 글로벌 추세에서는. 그러나 세컨더리 M&A 시장에서 이렇게 부실 기업이 정리된다는 것은 그만큼 클린화되고 위기 극복의 회복, 경기 회복의 새싹들이 계속해서 돋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사실 세계 경제의 앞날에 있어서는 진흙탕 속에 헤매더라도 결국 진흙탕 속에 헤매더라도 진흙탕 속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 벗어난다는 것이 이 머더링 스루의 그 결론이거든요. 이런 것이 아마 그런 그 희망의 꽃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컨더리 M&A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실 기업들이 청산되게 되면 경제가 투명해진다. 그리고 인수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기업의 양극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